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형벌이다. 즉 무엇이 범죄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떠하다라는 것은 형법에 관한 것이고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고,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범죄가 무엇이고 형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실체법이라고 하죠. 즉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형법정주의죠. 형법에서는요. 그런데 형법도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형법의 상위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로서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헌법 아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라는 형사 절차에 관한 법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부과하고 실행 나가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 절차법이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연 범죄인가 아닌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범죄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벌에 해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재판 결과 부과하는 것이죠. 수사를 해서 수사를 종결짓고 공소를 제기하든지 제기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면 이제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 그러죠. 피의자. 공소가 제기되고 나면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이 사람을 이제 피고인이라 부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있죠. 수사 주체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과 검사, 검사와 사법경찰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재판을 하죠. 기소는 이제 검사가 하는 것이고요. 기소되고 나면 검사가 이 공판을 유지를 쭉 해 나가 봐야 돼요. 범죄 혐의를 입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건 절차를 공소유지라고 합니다. 공소유지. 물론 종국적으로 유죄가 될 것인가 무죄가 될 것인가는 재판이 끝나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유죄 판결 선고받아도 상소심에서 무죄로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판결까지 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이제 피고가 되죠. 이렇게 삼각관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범죄 입증에 대해서 반박을 할 필요가 있죠. 자기를 방어해야 되죠. 검사 쪽에서는 범죄자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것이고요. 피고인 쪽은 이제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변호인이 필요한 거죠. 법률적인 지식인인 변호인이 필요한 겁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무기평등의 원칙이라 하죠. 이런 재판 과정을 거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하겠죠. 그 다음 선고 난 뒤에는 이제 상소 제도가 있는 거죠. 물론 비상구제 절차도 있습니다만은 또 국민참여재판도 들어갔죠. 그런 부분들. 뭐 수사 전에는 내사 단계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내사, 수사, 공소제기, 공판 절차, 상소 절차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뭐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이렇게 이론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 구조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입장도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법 조문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여러분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절차에 관한 것이고 수사, 재판 절차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국가 권력이라는 게 대두되는 것이고요. 국가 권력을 다른 말로 하면 공권력이라고 해요. 형벌권을 행사라고 할 수도 있죠. 형사 절차에서는, 형사법에서는. 근데 문제는 범죄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 형벌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벌권 부과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서 범죄자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처벌을 하는 거죠. 형벌을 부과한단 말이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기본권이란 게. 기본권이라는 헌법상의 본질적인 규정을 어기면 안 돼요. 국가 형벌권 행사 절차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고요. 그게 왜 그게 나오는가? 왜 임의수사가 무조건 뭐 범죄자면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범죄자이다라고 단정한다는 것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는 이상 범죄자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또 범죄자다라는 단어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만 범죄자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수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잖아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반 국민과 똑같은 주권자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본권의 주체죠. 주권자고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그 점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